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아이패드 8세대를 받고 며칠 동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애플이 숨긴 것까지 8세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구성품은 아이패드 충전기, 케이블,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언박싱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세대와 8세대 서로 동일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스펙상으로 알려진 바로는 칩과 충전 부분을 제외하곤 다 똑같다고 나오는데요. 500니트 밝기의 10.2인치 디스플레이, 3기가 램, 낡은 한쪽 방향 스테레오 스피커, 노 라미네이팅, 노 트루톤 등등, 그리고 가격까지 전작인 7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플이 숨긴 내용을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칩셋입니다. 7세대 A10 퓨전 칩셋에서 8세대 A12 바이오닉 칩셋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로써 미니 5, 에어 3, 아이패드 8세대 모두 동일한 A12 칩셋 그리고 동일한 3기가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클럭이 0.01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고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보조 프로세서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에어 3와 미니 5에서는 M12 보조 프로세서가 들어갔는데 아이패드 8세대에는 전작인 7세대에 들어갔던 M10 보조 프로세서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인지 긱벤치를 돌려보니까 싱글 점수는 미니 5, 에어 3, 아이패드 8세대 모두 비슷한데 멀티 점수는 8세대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용상 체감될 영역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에어 3, 미니 5, 아이패드 8세대가 똑같은 A12 바이오닉 칩셋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의도적으로 사소한 급 나누기를 해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어차피 같은 6코어 A12 칩셋인데 애플 급 나누기를 이런 식으로 했어야만 속이 오르느냐? 하는 그런 미묘한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아무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조 프로세서가 멀티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세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애플 모든 OS 태블릿 중 아이패드 8세대는 고성능에 속합니다. 미묘한 급 나누기가 적용되긴 했지만 A12라는 칩셋만 놓고 보면 아이패드 8세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성비 태블릿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충전 부분인데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애플의 트릭이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이전 모델인 7세대까지는 국내는 10W, 해외는 12W 충전기를 넣어줬고 8세대부터는 20W 고속 충전기와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제공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7세대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할 당시 최대 13W까지 충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8세대는 20W 고속 충전기가 제공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애플 아이패드 8세대 드디어 고속 충전 지원? 근데 애플이 약간 장난을 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품 20W 충전기와 케이블을 포함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충전기로 테스트한 결과 아이패드 8세대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7세대와 동일한 13W가 최대고요. 혹시 아이패드 8세대 관련된 블로그나 리뷰 가운데 20W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니까 역시 고속 충전이 돼서 빠릅니다 라는 글들이 있다면 거짓이에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초록창에 아이패드 7세대 고속 충전기를 검색하면 7세대용 고속 충전기라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세대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직하게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국내는 10W 충전기를 제공하니까 18W 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최대 13W까지 충전이 돼서 충전 속도 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속 충전이 지원돼서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애플은 20W 고속 충전기를 제공했습니다. 아이패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용량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블로그나 각종 정보 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7세대와 8세대 배터리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세대는 8827mAh이고요. 8세대는 8557mAh로 270mAh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느낌 오시죠? 고속 충전기 제공하면서 배터리 용량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 시간 당연히 줄어들어요. 특히 한국은 기존에 10W 충전기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충전 시간으로만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분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아이패드 8세대를 처음 뜯으면 배터리 실사용량이 100%가 아니라 85%로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해 배터리를 약 7300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7세대 쓰다가 8세대 넘어오신 분들은 제품 뜯자마자 한 2-3일 동안은 충전 시간이 1시간 이상까지 차이가 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이럴 겁니다. 역시 애플 고속 충전 8세대 좋은데. 그런데 며칠 지나서 완충과 방전을 반복하면 새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100%로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충전 시간이 다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 며칠 동안 빨랐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느려진 충전 속도를 보고도 몰라요. 그냥 내 건 고속 충전이 되겠거니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애플의 장난 같은 충전 매직이라고 해야 되나? 매직 키보드는 가격이 매직, 8세대는 충전이 매직.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배터리 충전 테스트 영상 같은 걸 보신다 그러면 제품의 배터리 효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영상을 보셔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패드에서 칩셋이 바뀌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사용 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과는 달리 아이패드는 그 사용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 칩셋 향상이 있으면 배터리의 용량을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7세대 A10 퓨전 칩셋에서 8세대에는 전력 효율이 더 좋은 A12 바이오닉 칩셋이 달렸으니까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폰은 모델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 영상이 의미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10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0시간의 기준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긴 내용의 요점만 정리하자면 와이파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와이파이의 네트워크 연결 요청 기능과 자동 밝기 기능이 꺼진 상태고 밝기는 50%일 때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극한의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이패드 8세대가 100% 배터리 효율일 때 게임을 하나 켜두고 픽처인픽처로 유튜브를 하나 재생시켜 놓고 그리고 초시계까지 멀티태스킹으로 하나 더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아이패드 8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극한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4시간 7분 동안 작동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배터리 효율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마 7세대와 8세대 배터리가 100%로 동일한 상태에서 체크하면 아이패드 8세대가 1시간 정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충전 부분을 정리하자면 애플은 고속 충전기를 넣어줬다. 충전 초기에는 충전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소비자는 와, 고속 충전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완충과 방전을 몇 번 하면 배터리가 100% 성능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 충전이 느려진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고속 충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이패드 8세대에 숨은 애플의 충전 매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박싱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상했던 비밀 하나가 풀렸어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7세대는 무게가 483g이고 8세대는 490g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측정을 해도 8세대가 481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플이 기분 좋으라고 더 무거운 척 했지만 실제로는 가벼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줄어든 배터리 용량만큼 가벼워진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 충전기가 안 들어갔죠. 또 루머에 따르면 아이폰 12부터는 충전기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속 충전도 되지 않는 아이패드 8세대에 고속 충전기를 제공해서 아이폰 유저들 아이패드는 어떤 걸 사도 고속 충전기가 제공되니까 아이폰과 함께 쓰세요 라는 애플의 큰 그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이 미묘한 애플의 충전 매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하나의 변경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입니다. 후면 말고 전면 카메라 관련된 것인데 7세대 전면 카메라는 120만 화소에 조리개 값이 f2.2였는데 8세대도 똑같이 120만 화소이긴 한데 조리개 값이 f2.4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이 조금 더 어둡게 찍힌다는 겁니다. 이 전면 카메라가 아이폰 6 때 사용되던 건데 요즘은 1억만 화소를 논하는 시대에 120만 화소는 사실 거의 쓰레기거든요. 암튼 결과적으로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전면 카메라가 더욱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애플이 숨긴 8세대의 비밀을 정리하면 첫째, 동일한 프로세서의 미묘한 급 나누기. 둘째, 애플의 충전 매직. 셋째, 전면 카메라 조리개 값이 f2.2에서 f2.4로 변경.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좋은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에 관한 것인데 애플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애플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말하면 아이패드 7세대를 생산하는 것보다 8세대를 생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개선에 도움을 더 준다는 거예요. 당장은 체감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먼 미래의 후손들이 2000년대 초반을 떠올리면서 이럴지도 몰라요. 그때 선조들이 지구온난화와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아까 가격 똑같다면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와이파이 32기가 모델 기준 449,000원, 학생 가격은 419,000원으로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형 충전기가 25,000원이고 위에서 아까 매직이라면서 좀 까긴 했지만 새로 넣어준 고속 충전기는 약 40,000원이에요. 15,000원 더 비싼 충전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이전 세대와 가격이 동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A12 칩셋은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칩셋이고요. 아마 10월 한국에 정식 판매되면 오픈마켓에서 다양한 할인까지 받아서 30만원 후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가성비 맞습니다. 자, 리뷰 마무리 갑니다.
아이패드 8세대는 교육용 혹은 저가형 모델입니다.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SE 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미 좋은 앱들이 축적된 아이패드 생태계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고성능의 아이패드를 이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왜 없겠어요. 여전히 통통거리는 노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 P3가 지원되지 않는 RGB의 색 표현력, 노트루톤, 넓은 베젤. 아쉬운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아쉬운 것뿐이지, 여러분 이 모델은 저가형 아이패드예요. 아쉬운 분들은 좀 더 비용을 들여서 에어3나 새로 출시된 에어4 아니면 프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아쉬운 걸 꼭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용량만큼은 32기가가 아니라 64기가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별로예요. 뭐 아무튼 여러가지 아쉬움을 뒤로하고 펜슬이 필요 없는 분들 혹은 간단하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괜히 64기가 넣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단 32기가의 저렴한 아이패드가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저가형이라는 포지션과 동시에 아이패드 가격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이 이상한 충전 매직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이패드 8세대는 여러가지 아쉬움을 뒤로 하고서라도 저가형이라는 포지션을 훌륭하게 담당하는 가성비 제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패드 8세대와 관련된 리뷰가 아니므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시청을 멈추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8세대를 꼼꼼히 살펴봤던 이유가 원희 채널의 평생 소망 프로젝트인 구원 장학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애플은 에어나 프로가 아닌 저가형 아이패드를 만들어 교육용이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하고 있는데요. 8세대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작년 2019년 아이패드 7세대 출시 이후에 다른 건 몰라도 8세대에는 정말 교육용이라면 학생들의 필기를 위해 라미네이팅 처리라도 해주길 바랬거든요. 뭐 실현되진 않았지만 칩셋이 2세대에 향상된 A12 칩셋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램이 발목을 좀 잡긴 하지만 더 장기적인 OS 업데이트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장학 프로젝트 8기 장학생부터는 8세대 아이패드를 장학 물품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리뷰에 사용한 제품과 추가로 8세대 한 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장학 프로젝트 8기 장학생 모집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7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물품으로 6세대 한 대와 7세대 2대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버스에서 오가면서 꿈을 크게 키워간다며 후기까지 보내주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태블릿 PC는 이런 시대에 꿈을 이루는 도구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 생태계를 가진 아이패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아이패드를 장학 물품으로 후원하는 구원 장학 프로젝트는 유튜브 채널 원잇이 없어지는 날까지 함께합니다. 장학 신청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는 아무 상관없으며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 꿈꾸는 청소년과 청년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8기 모집 마감은 10월 31일이며 2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11월 7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장학생을 뽑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세상에서 보면 제 채널은 작은 채널이지만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작은 기쁨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 리뷰 그리고 구원장학 프로젝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